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2025년 10월 21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회사는 모트브링크 종목 코드 463480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기업 보고서, 시장 분석, 뉴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자료가 방대하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모티브링크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또 최근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 2월에 코스닥 상장했잖아요. 그 이후 행보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토대로 해서 이 모티브링크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각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모티브링크, 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자료 보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던데요. 1977년에 용인전자로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시작은 이제 전자부품 제조업이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아주 성공적으로 변신한 케이스죠. 아, 현재는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바로 친환경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지차, EV랑 하이브리드차, HEV에 들어가는 그 전동화 부품 전문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사는 여전히 용인에 있고요. 전동화 부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 거죠?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전력을 이제 변환하고 제어하는 그런 핵심 부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모터 돌리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인버터.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전력을 차량 내 다른 장치들이 쓰는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컨버터, LDC라고 많이 부르죠. 네네, LDC. 그리고 또 외부 전기로 배터리 충전할 때 쓰는 차량 탑재형 충전기, OBC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생산품이고요. 물론 변압기나 EMC 코일 필터 같은 전통적인 부품들도 만들고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혈관이나 심장의 일부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와, 그러니까 전기차 구동이랑 충전에 정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네요. 그렇죠. 경영진은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창업주 아들인 김기한 대표가 이끈다고 나오던데 가족 경영이군요. 네, 김기한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가족 경영 형태 맞습니다.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직원 수는 올해 초 기준으로 한 100명 살짝 넘는 수준, 102명에서 108명 사이로 파악됩니다.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술력이 중요한 그런 강소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대차, 기아와의 관계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현대, 기아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특정 전력 변환 부품의 거의 80%를 모티브링크가 공급한다고요? 네,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와, 정말 엄청난 점유율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오래된 협력사라서 그런 걸까요? 그 80%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오래된 관계도 중요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여기서 바로 모티브링크의 핵심 경쟁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거죠? 바로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해온 그 연구개발, R&D 역량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를 보면 모티브링크가 이런 복잡한 전력 변환 부품 설계부터 시작해서 성능 검증, 그리고 마지막 대량 생산까지 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유일이요? 네. 특히 이게 전기차 주행 성능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캐피코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바로 이 점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와, 국내 유일의 역량이라 그럼 경쟁사들은요? LG마그라나 LS 일렉트릭 같은 큰 회사들도 이쪽 사업 하잖아요. 모티브링크만의 차별점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물론 LG마그나 LS 일렉트릭 같은 대기업들도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현대모비스 자체도 내부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모티브링크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고사양 전력 변환 부품에 대한 설계, 검증, 양산, 이 통합 역량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 그리고 2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도,
이게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80%가 넘는다는 건 물론 안정적인 매출처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거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의 한 바구니에 달걀 다 담는 게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이 관계의 양날의 검인 부분입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위험 요인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네. 분명한 건 현재로서는 이 높은 점유율이 모티브링크의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은 뭘까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올해 초에 코스닥 상장까지 해서 약 181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단 말이죠. 이 돈 어디 쓰려는 걸까요? 단순히 빚 갚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주된 용도를 보면 R&D 역량 강화,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특히 글로벌 확장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확장. 네, 그리고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여러 부품을 하나로 묶은 통합 모듈 형태로 제공하려는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모듈 형태요? 네, 이렇게 하면 개별 부품 납품할 때보다 기술적인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완성차 업체 조립 공정도 단순화시켜주니까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글로벌 확장이라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있나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본 걸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미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어요. 인도 현지 자동차 회사들이랑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에 직접 공장을 짓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예요? 네, 빠르면 내년 말부터 양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베트남 생산기지도 확충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현대차 그룹 너머 그리고 한국 시장 너머를 보고 있다는 신호죠. 와, 인도 시장 진출이라 쉽지 않을 텐데 현지 생산까지 고려한다니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이네요.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로도 확장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동차 전동화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한 고용량 컨버터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요. 로봇이요? 네. 장기적으로는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같은 특수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 산업이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글로벌 전동화 모듈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특히 현대차가 미국에 3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료에 언급되어 있죠. 260억 달러. 네, 그런 걸 보면 모티브링크가 이런 흐름을 잘 타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 시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료에 나온 2024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약 617억 원, 영업이익은 약 17.7억 원입니다. 아, 상장 전 몇 년간은 연평균 39%에 달하는 꽤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원대로 추정되고요. 연평균 39% 성장. 대단하네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그럼 3%같이 안 되는 거네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이익은 좀 박한 건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최근 실적에서 나타나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가파른 성장세와는 별개로 수익성에는 다소 압박을 받는 모습이에요. 특히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0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0원이요? 네, R&D 투자 비용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원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장 전략 추진하는 것과 단기적인 수익성 유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에 직면한 거죠. 재무 구조는 어떤가요? 상장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좀 나아졌을까요? 자료 보니까 IPO 전에 부채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총 부채가 한 204억 원 수준이었다고 나옵니다. IPO로 조달한 자금 181억 원 중에서 일부 한 14% 정도를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아, 이건 상장 전에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IPO 자금 들어왔으니까 부채 비율 자체는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 투자도 해야 하고 과거 부채도 갚아야 하고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성장과 내실 다지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회사 주식 463480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최근 주가 움직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이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마침 오늘 종가 정보가 있는 자료가 있네요. 오늘 1815원으로 마감했고요. 1.03%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11,78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16,090원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네, 분석 자료를 보면 10월 중순에 한 9,17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V자 반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V자 반등이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호재라도 있었나요? 분석에 따르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랑 추가 상승 기대감이 좀 뒤섞여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역시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 아까 말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업황에 대한 기대를 높인 걸로 풀이되고요. 네. 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나 규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진 않네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선을 지지선 삼아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지 이게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투자 관점에 대한 제언도 있던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분석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지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 점 분명히 해야죠. 분석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티브링크가 성장 산업인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인 건 맞는데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꽤 올랐으니까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 분할 매수 의견이군요. 네. 기술적인 지지 가능 구간으로는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네요. 물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분석 의견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 위험 요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잠재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모티브링크의 경우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현대차 그룹 의존도 역시 이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위험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네. 한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 비중이 무려 85.6%에 달한다고 추정했어요. 85.6%요? 와.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부품 조달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면 모티브링크 실적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차 그룹의 행보에 회사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아까 말씀드린 양날의 검의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85.6%. 정말 높네요. 현대차 그룹이 재채기만 해도 모티브링크는 독감 걸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위험을 줄이려고 아까 말한 글로벌 확장이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거겠고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수익성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0원에 수렴했다는 점, 이건 분명 우려스러운 신호거든요. 네. R&D 투자 확대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같은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동반하는데 이 비용 증가 속도를 매출과 이익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같이 경제 상황 불확실할 때는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들은 그런 외부 경제 요인들도 위험 요소로 언급하고 있어요. 전기차 부품에는 구리 같은 원자재가 많이 쓰이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변동은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죠. 환율 변동성도 수출이 비중이 있는 회사에게는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특히 현대차의 미국 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나 무역 분쟁 같은 이슈도 간접적으로 모티브링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만한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IPO 자금 중 예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해결해야 할 만큼의 재무적 부담이 기존에 있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모티브링크 463480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랜 역사를 가진 전자부품 회사가 시대 변화에 잘 맞춰서 전기차 핵심 부품이라는 고성장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특히 국내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확실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회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하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의존도는 구조적인 취약점이고요. 최근 나타난 수익성 압박은 성장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또 야심찬 글로벌 확장이나 사업 다각화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결국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 즉 실행 위험, 엑시큐전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억을 보실 때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티브링크가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여러 부품을 통합한 모듈 형태로 공급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력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주요 고객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부품 시장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현대모비스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끈끈한 기술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특정 영역에서는 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모티브링크의 미래 전략과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 변화, 이 지점을 계속 주시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기반한 모티브링크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청취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